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큰 거 한 방 더 남았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결정적 이유. 이 가격 오거든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정말 이 하락의 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말도 안 되죠. 결국에 4만 전자로 추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뭐 이런 정말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그간에 이런 하락이 나왔던 적은 있지만 이런 다이렉트적인 하락이 엄청나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사실 좀 의문도 들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보통 그저 통상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이 2년에서 3년이라는 주기를 거쳐서 이게 2년에서 3년 이런 기간 동안에 긴 하락이 나왔지 이런 다이렉트 거의 3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양호하다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삼성전자의 하락들이 나올 때마다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당시에 2022년도 6월 달에도 지금 삼성전자 올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주가가 이제 50%는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봐야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현재 하락이 마이너스 41%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4, 5% 정도 하락이 나오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를 좀 얘기했던 거고 지금도 사실 고점 대비 얼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정도의 하락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복리처럼 이제 고점 대비로 치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지금 자리 기준에서는 한 마이너스 8%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더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로 치면은 마이너스 뭐 3에서 5% 정도만 더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아닌 삼성전자가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 것이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착각하는 하지만 저는 이 빠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해요. 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다 뭐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내 시장이 재미없기 때문에 우량주 국내 시장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만 명이나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급의 부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코인까지 최근에 불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버리고 뭐한다. 국장 버리면서 코인으로 갈아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의 가장 하락의 근본적인 하락은 뭐 때문이다. 시가총액 2천조 깨진 코스피는 투자자들이 지금 국장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리스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서 시장을 말도 안 되게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포함한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보셔야 되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게 간단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취임 전까지는 빠질 거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이게 2016년도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전까지 말도 안 되게 무너졌어요. 취임하고 나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날아갔던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사실상 삼성전자도 보면 어떻다.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취임이 아니죠. 당선 이후에 내리막을 걷다가 이때죠. 이때 행보하나 싶더니 당선되면서 이제 내리막 걷고 취임 이후에 쫙쫙쫙쫙쫙쫙. 그러니까 내나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전에 오히려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맞다라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 과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삼성전자 증시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게 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지금 따라오는 게 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폐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폐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반도체주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폐기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과거에도 얘기했던 뭐다. 엔비디아가 지금 세계 첫 시총 4조 달러 기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 처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무너지면요. 뉴욕 증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랠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가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사람들이 내가 트럼프를 잘 뽑았구나, 나라가 잘 굴러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거,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 관계가 긴장 상태고, 이것을 지금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를 뭐 했습니까? 엔비디아가 조건부 승인안의 단기 물량 부족 현상으로서 이 조건부 승인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칩스법을 폐지함에 따라 가지고 공급망의 대혼란이 일어난다.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나락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봤을 때 뭐 한다? 트럼프라도 칩스법을 완전 폐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런 이 언론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사실 칩스법이 폐기가 되더라도 애초에 이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폐기 직전에 지금 뭐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지금 뭐 했습니까? 당장 11월 13일 어제 SK실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지금 칩스법 지원금 세부사항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이 사실상 칩스법 폐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역시도 오히려 당 취임 전에 칩스법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로서 빼주면 빼줄수록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실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뭐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00억이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 277%나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실적 부진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3조 8천억으로서 사실상의 반도체 비중이 몇 퍼센트다? 36%에 그치면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실적이 부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 어떻게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뭐 반도체가 매출이라든 뭐가 매출이라든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역대급 최대 분기 매출 냈으면 잘한 거지, 이게 갑자기 파운드리에서 매출이 반도체에서 별로 안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안 그래도 AI 반도체가 잘 나가줘야 되는데 앞으로의 반도체에 있어서 미래 실적이 더 나오지 않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큰 거예요. 내나 실적은 잘 냈지만 뭐 우리가 좀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 평균이 50점이었던 애가 평균이 막 80점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얘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국영수는 그대로 빠그라졌고 뭐 예체능, 음악, 미술 뭐 이런 거 예체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아 얘는 좋은 대학은 가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매도성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매출이 뭐 많이 안 나와줬다고 하지만 사실 매출이 안 나와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일회성 비용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뭐 된 이유가 일회성 그 영향이라는 게 인센티브라든지 충당, 인센티브 충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가 돼요? 일회성 비용이란 건 말 그대로 일회성이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소. 그래서 얼마든지 이 역시도 실적 부분에서 나중에 추후 4분기가 되었던지 내년 실적이 되었던지 해소가 되어 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HBM일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HBM에 발목 잡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HBM보다도 어디에 조금 더 신중하고 있냐고 하면요. 이제 CXL입니다. CXL. HBM 다음 차세대 반도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CXL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HBM에서는 후발주로 늦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개발 선두로서 주도권 놓친 HBM 전철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가파른 상승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CXL 관련해 가지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자체 기술인 NV 링크 기술과 CKL과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만간 CXL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충분히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사실 또 CXL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HBM 역량 강화에 속도전을 내고 있고 CXL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HBM에도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뭐다? 탑재만 되면은 엔비디아 통과 탑재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 대역전극으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다라고 시장이 바라보는 바예요. 근데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죠. 이런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삼성전자 그냥 통과한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무너진다. 사실 더 무너져봐야 그 삼성전자가 진짜 4만 원대 깨지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제가 삼성전자 4만 원대 깨진다?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그냥 국내 주식 다 때려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진 지금 이 가격에서 4만 원까지는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안녕.